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심리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금요일인데, 예, 오늘 주제가 또 몰입이네요. 몰입. 몰입. 예, 몰입. 금요일까지 일에 몰입하시는 분들이면 훌륭한 직장인들일 것 같고요. 예. 네, 뭐 그렇겠죠. 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십니까? 당신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이 몰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요즘에 심리를 통해서 뭐 인간의 뇌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자기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몰입이 유용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당연히 저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있죠. 주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내가 몰입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시는 그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책 아니면 강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몰입을 못한다. 근데 일단 몰입이라고 하는 몰입은 것이 뭡니까? 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몰입 플로우 이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칙센트미하이 교수 같은 분들의 책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경험과 과정이 일체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무아의 경지까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불교네. 네. 이게 너무 돛닦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저는 그냥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든 것들이 몰입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모든 것들이 몰입이다. 모든 것들이 몰입이다. 잠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채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라고 느끼면 내가 순간적으로 몰입한 거죠. 그럼 모든 몰입은 좋은 겁니까? 모든 몰입이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그렇죠. 안 좋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과식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과몰입하면 안 된다. 네네. 게임 같은 것에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거의 중독 수준으로. 네네. 이제 과몰입과 중독이 좀 다른 뜻을 가지고 표현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까? 네,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런 과몰입은요. 그것밖에 대안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고 그것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부에 몰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거나 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절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몰입하게 되는 거는 과몰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렇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몰입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으며 이제 그렇게 되면 과몰입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5시간을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번아웃을 일을 많이 해서 온다기보다는 일만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해요. 일만 해서 오는 거군요.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 외에 다른 게 의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 일 중독이야. 라고 하면 일에 정말 몰입하잖아요. 제 말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다른 것에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렇죠. 의미가 없죠. 다른 게. 그러니까 몰입한다는 건 참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몰입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면 몰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에만 몰입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잘 몰입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상황 요인이에요. 상황 요인.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자들 이 몰입을 한다라는 게 우리는 몰입이라는 단어가 워낙에 그 상태나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요건 결연한 의지.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결심. 그렇죠. 네. 혹은 뭐 굉장히 거대한 어떤 뜻 이런 것이 몰입을 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보다는 내가 무언가에 잘 몰입하는 그 상황적 단서들을 잘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건이나 환경도 네네.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약간 좀 객관화해서 봐야 그럼요. 좋은 몰입으로 갈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죠? 라고 하면 한 번씩 잘 뜯어내 보면 돼요. 언제 주로 게임을 하고 어떨 때 주로 게임을 하고 누구와 주로 게임을 하고 마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예. 네. 그 육하 원칙에서 한 2개 정도를 살짝 게임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육하 원칙에서 그 2가지를 바꿔봐요. 먼저 게임과 무관하게. 예. 그러면 의외로 내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네. 왜 그거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로 드라마나 아니면 예.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보잖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유난히 그걸 보기 좋은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 주위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 분식집에서 혼자 김밥에 라면 먹고 있을 때 주로 보는 드라마가 있대요.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예. 특정한 장소에서 또 반대로 특정한 장소에도 또 주로 잘 되는 공부가 있고요. 그럴 수 네, 있겠습니다. 특정한 예. 상황에서 주로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왜 뭐가 안 되지라고 하는 그 대상 일과 공부만 주로 보시지 말고 그 게임이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만 보시지 말고 그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잘 되지? 잘 몰입하지? 이걸 보면 몰입한다라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른다잖아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다른 걸 안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안 본다라는 건 초집중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그 공부나 그 일을 해도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결과가 좋다라는 것에 무엇이 생기냐? 제일 좋은 건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죠.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잖아요. 몰입의 경험이 많은 분들은요. 그분의 책이나 강연을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게 확 올라가는 자존감이 네, 확 네, 올라가는구나.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보면 저분이 약간 근자감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몰입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가져는 선순환 구조에 이제 자기 자신의 느낌을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거 맞아. 네네. 내 느낌이 맞아. 뭐 네네. 이런 생각이네. 근데 이렇게 몰입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뭐 취준생이나 그 자녀를 둔 학부형 같은 경우에 내 아이는 왜 저렇게 산만할까? 뭐 집중을 못할까? 이때는 몰입보다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 집중을 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금요일까지 계속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군대에서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요일 날 전투 체육이 있는 주와 없는 주가 정말 다르더라. 네, 수요일 오후에. 예, 네, 수요일 그러니까 오후에. 예. 월요일 화요일 날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예. 수요일 날 오후에 전투 체육이라는 게 하면 이제 부대에 있는 모든 간부 병사들이 그날 그렇죠. 오후에 이제 즐겁게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럼 참 일주일 잘 간다. 시간이 잘 간다. 예. 그 허송생활했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에 한 번의 브레이크나 징검다리가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월화 바싹하자. 예. 수요일 오전까지 그다음에 또 목금 바싹하자 이런 느낌들이 생기죠. 주 4일이 많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주 4일 일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든 예. 그런 시간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월화수목금 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토요일 오전에도 일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나온 네. 그 다큐멘터리나 뉴스 보면 그때 나라 망한 것처럼 많이들 말씀하셨죠. 토요일 그렇죠. 경제 다 죽는 것처럼 주 많이 5일째 네. 하려고 하면. 네, 그런데 주 5일제로 가면서 생산성이 사실은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징검다리를 잘라야 돼요.
중간에 징검다리. 징검다리를.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에 하는 전투체육 같은 그런 네. 징검다리들을 잘라야 되는데 그게 동기부여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책을 읽을 때도 분철을 하잖아요. 네. 분철을 하면 책을 잘 읽어요. 아, 백과사전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면 맞다. 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참고서 같은 거 막 이렇게 챕터별로 장별로 다 자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몰입한다라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보면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오 요건 될 것 같은데 라고 그 일을 약간 만만하게 보는 거대하게 느끼지 않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네. 연구실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참 만만해 보일 때가 있고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또 하면 될 것 같은 일이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논문과 칼럼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연구실에서 칼럼은 진짜 안 써집니다. 그렇죠. 네, 엄두가 안 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목욕탕에서 나왔던 그 사람처럼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어떤 한 가지 주제 네. 자기가 지금 뭐 풀어야 하는 한 가지 핵심 문제에 관해서 뭐 몇 년이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유지하는 예. 그 과정에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생각을 유지했다는 것만 보통 그 결과만 보지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잘 안 보잖아요. 예. 첫 번째로는 같은 문제를 여러 거리로 보는 과정이 있어요. 뭐 걸어가면서도 보고 서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실험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 문제를 보고 그렇겠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혼자서도 보고 이야기하면서도 하고 그렇죠. 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종류의 거리로 문제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다양하게 언어적으로 규정하는 과정이 동반되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해지느냐? 네. 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기꺼이 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져요. 맞다. 네네. 예. 그러니까 방송과 관련된 취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혀 그 과정을 모르는 저한테 얘기하실 때 예. 말이 보편적 언어로 갑니다. 그렇지. 전문 용어나 약어가 빠지고. 맞아요. 네. 예. 그럼 보편적인 언어로 갈 때 말을 하면서 문제가 새롭게 규정돼요. 본인이. 네. 정의가 새로 이루어지고. 아. 그러니까 그래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편적인 언어로 규정이 되네. 예. 라고 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면 그 옆에 친구한테라도 잘 모르는 친구한테라도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를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나요? 그렇죠. 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분야의 일이나 내 분야의 이슈를 얘기하는 습관이나 그런 생활이 있으면 용어와 약어를 쓰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언어로 그 사람에게 내 문제나 이슈를 설명하고 예. 그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죠. 그러네.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건 좁지 않으니까 생각을 유지하기가 좋아져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 지구상에 뭐 아인슈타인, 뭐 뉴턴 네. 수많은 사람들은 막 그 동네 마트에서 뭐 캐시어 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뭐 소방대원 분들, 뭐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과 늘 끊임없이 자기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하고 이 문제는 우리끼리만 해결할 수 있어. 그거는 라고 하면 예. 몰입도 되지 않지만 폭넓은 사고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생각의 유지도 힘들어요. 이슈를 유지하기가. 이게 오늘 몰입뿐만이 아니고 학습을 배운 그렇죠. 것 같아요. 학습법. 네, 네. 학습법. 노노웨의 학위 시습지 불용여로화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때때로 익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득 계속해서 그리고 생각의 그 분야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예. 다양한 사람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 아. 소소하게. 그 과정에서 몰입을 위한 아주 좋은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확 하고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신경숙 님이 지금 몰입 중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2095님 이 코너에 과몰입하는 건 뭐 이러면서 크크 하셨는데 바람직한. 예, 바람직한 거죠. 이 정도 뭐 한 20. 근데 우리가 몰입의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네.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 보통 사람이면 한두 시간 또는 10분, 20분 어때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의지나 아니면 네. 결심보다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언어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정의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네. 그거를 가지고 몰입의 시간이 결정나는 것 같아요. 네네. 자기가 정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참. 왜냐하면 몰입이라는 걸. 자기 재료가 네. 적은데 어떻게 길게 몰입하겠어요.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걸 읽어도 내 정의가 많고 내 기존의 생각이나 관점이 다양하면 예. 몰입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학이 중요하군요. 학. 이 지식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때때로 익히는 거지. 그렇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생각만 해봐야 뭐 또 나쁘지 않은 것도 있죠. 네. 멍 때린다.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 뇌를 것도- 좀 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또 좋겠고. 알겠습니다.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